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좀 인상적인 기업 가져왔는데 벨링 브랜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얘네는 이제 미국의 프리미어 프로틴이라는 미국 점유율 1위 단백질 음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, EPS,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는 이 비트앤라이즈 실적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. 매출 시장 전망치 크게 상회했고 이렇게 가이던스도 기존 가이던스를 다 상향 조정하면서 비트앤라이즈 보여줬는데 얘네 코멘트에 따르면은 이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.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. 얘네가 기존에는 이제 수요는 많았지만 이 공급량을 맞춰주지 못해서 그래서 조금 실적이 작년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폭발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 두 번째 신규 공장 제조 시설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서 공급이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실적을 또 견인했던 데는 이렇게 프로모션 활동이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크게 성장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보통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은 가격을 이제 할인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하락하는 게 정석이지만 얘네는 프로모션이 증가했는데도 마진이 개선을 보인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이 벨링 브랜드 아무래도 이런 GLP-1 이 다들 비만 치료제 맞고 하는 시대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단백질 음료 찾는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. 뭐 좀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음료 많이 마시죠. 그리고 이 기업이 결국 주가 한번 보면 이제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이 프리미어 프로틴의 RTD, 레디 투 드링크라고 하는데 이제 파우더 그 프로틴 쉐이크를 이제 타 먹어서 흔들어서 그 쉐이크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을 RTD, 레디 투 드링크라고 합니다. 이 프리미어 프로틴 레디 투 드링크 제품이 소비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최근 뭐 11월, 12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겨울철에는 원래 다들 운동을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마시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기업도 결국 소비재 기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 중 하나는 이제 가격 결정력을 중요시 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같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고,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너네 가격 올리니까 우린 이제 안 사 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을 올리는데도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은 보통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, 이 벨링 브랜드의 프리미어 프로틴 레디 투 드링크 제품들은 이렇게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해 왔는데도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빨간색이 판매량입니다. 근데 이번 분기에는 좀 가격이 거의 처음으로 조금 인하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프로모션이 크게 증가해서라고 합니다. 약간 이 시장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단백질 음료도 약간 파이를 빼앗아 오기 위해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로 인해서 판매량이 워낙 크게 증가했다 보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는 모습이고요. 이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좀 음료 기업 중에 개인적으로 이거 벨링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는데 약간 국내에서는 셀시어스가 좀 인기가 많죠. 근데 이 에너지 음료보다 조금 이 단백질 음료 시장이 현재 좀 블루 오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경쟁을 들어갔는데 근데 단백질 음료 시장은 거의 2023년 작년쯤부터 이제 좀 개화하기 시작해가지고 국내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블루오션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약 100% 가까이 상승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기업의 주가 그렇게 상승한 데 그 비밀 중 하나는 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을 맞추지 못했었습니다, 원래.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신규 공장, 이 빨간색이 신규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인데 신규 공장들이 오픈되면서 이렇게 생산량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단백질 식품이 그러니까 현재 이런 단백질 음료가 왜 이게 좀 블루오션이냐 보면은 이 단백질 식품에도 약간 세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세대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어 그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. 이거 단백질 쉐이크 마시는데 제가 약간 헬스를 많이 해서 이걸 잘 압니다. 1세대 단백질은 단백질 보충제, 그러니까 다 대용량 파우더, 그 엄청 큰 통 이제 따가지고 그 물이나 우유에 타먹는 건데 그 제품들은 단백질 함량에 중점을 뒀지만 약간 맛이 없습니다. 뭐 맛있는 제품도 있지만 보통은 맛이 없고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막 진화를 해서 그다음 이제 2세대 단백질 제품으로 닭가슴살이나 뭐 닭가슴살로 만든 뭐 소시지, 뭐 도시락 그런 식사 형태의 음식들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것도 약간 먹는데 좀 불편하고 닭가슴살 많이 먹으면 진짜 물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2020년대 들어서 3세대 단백질 제품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식품이 그 파우더 뭐 타 마시고 닭가슴살 갈아 먹고 그런 게 아니라
이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, 뭐 시리얼, 쿠키, 요거트, 과자 이런 데 다 단백질이 들어간 제품들로 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편의성이 향상되고 일상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벨링 브랜드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지 않나 싶고요. 그리고 이 단백질 음료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 게 얘네 펩시코, 코카콜라, 네슬레 이름만 들어도 글로벌 그 식음료 그 산업의 최강 3대장이죠. 그러니까 얘네도 이 바보가 아닙니다. 이게 돈이 되니까 이 단백질 음료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건데 이 국내에는 안 팔지만 국내는 이거 팝니다. 파워에이드 이거 보라색 파워에이드 프로틴. 근데 이 게토레이도 이거 슈퍼쉐이크라고 단백질 음료 버전이 있고 또 뭐 미국에는 이 머슬밀크랑 뭐 이볼브 이런 프로틴 음료를 펩시코에서 제작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코카콜라에서 원래 만드는 이제 우유 브랜드 중에 페어라이프가 있는데 이 페어라이프도 이제 단백질 음료로 해가지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고 코카콜라에서도 이 페어라이프 공장 작년에 확장한다고 그거를 다 발표했습니다. 뭐 네슬라에서도 이렇게 올게인 올가닉 뉴트리션 만들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책정하고 있는 시장이 단백질 음료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벨링 브랜드 같은 기업이 어제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